예,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박 대통령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은 1992년 수교일에 한중 관계의 결정판이 될 거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의 방중, 그 의미와 성공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전욱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차장님, 이제 정상회담도 내일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관심이 열병식 일단 관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어디에 앉느냐 이런 문제인데 주최 측에서 좌석을 이렇게 미리 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A상 이렇게 다 앉게 될 때 하는데 그 좌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게 시진핑 주석이 예. 그 취임 이후 가장 중요시하는 이제 행사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병식 행사가 국내외에 가장 관심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시진핑 주석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중국이 단순한 이제 경제 대국이 아니고 예. 군사 대국이다. 이거를 이제 만천하에 선언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을 비롯한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예. 이번 행사의 면모를 아주 그 냉정하게 이렇게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건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국제적인 인물로 예. 부상하다 보니까 과연 그 이제 좌우에 예. 흔히 우리가 좌청룡 우배 그러잖아요. 좌우에 어느 정상이 앉느냐 이거에 관심이 갔는데 한쪽은 일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앉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뭐 예. 누가 보더라도 중국하면 가장 가까운 우방이 그렇죠. 러시아니까. 예, 예. 그것처럼 이제 국가 이 정상회담, 특히 다자 정상회담에서는 국제사에서 통용되는 국가 의전 서열이 있습니다. 예. 그 국가 의전 서열에 따라서 좌우 이렇게 배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에요. 아. 그게 일반 원칙인데 이번에는 이제 시 주석 개인의 그런 어떤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외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국가 의전 서열 이외에 예. 초청하는 정상의 개인적인 의지도 상당히 아. 좌석 배치에 영향을 준다. 아. 그런 점에서 이제 한쪽은 푸틴인데 과연 다른 한쪽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역시 예상한 대로 우리 박 대통령이 그 자리를 이제 앉게 되셨는데 예. 그만큼 시 주석이 이제 개인적으로나 중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의 예양의 수준을 네. 그만큼 최대한으로 높였다. 이런 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대통령이 이번 행사 열병식에 참석하는 그런 그 외교적인 상징적 의미가 예.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존상동우라 그래가지고선요. 예. 상좌 존동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예. 이게 상석이 좌측이고요. 예. 그리고 제2의 주빈이 이제 우측에 앉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54년도 제5주년 그 열병식 그 행사 때 예. 김일성이가 오른쪽에 섰기 오른쪽에 때문에 있었죠. 아마 이번에 중국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우측에다가 배려함으로써 북한과의 어떤 형평성 그리고 북한도 그렇게 서운해하지 않는 모습을 예.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뭐 이번 자리 배치도 그렇고요. 네. 뭐 열병식에 참석 여부를 놓고도 관심이 이렇게 쏠렸던 이유가 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뭐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중국과 더 밀접해지는 게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 냉전적인 그 시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북방 정책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선 과거세에 대한 정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번영을 양국 간에 공통으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예. 어떤 미국과 일본의 그런 안보적인 측면도 고려가 되겠지만 예. 적어도 중국의 이런 행사에 한국이 간다라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의 선택이고 그리고 예. 또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이제 주권국의 선택을 예. 존중한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정부가 이번에 선택한 열병식의 참석은 예. 뭐 그다지 나쁜 선택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 가지고선 남북 관계의 어떤 새로운 자리바꿈을 예.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참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 또 한미 어떤 동맹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안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하느냐 마느냐 사실 좀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석을 결정을 했고 또 열병식까지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측 입장에서 굉장히 반기고 환영하다 이런 언론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시 주석으로서도 굉장히 얻는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시 주석 이번 행사의 예. 사실 송패는 예. 다른 정상이 아무리 많이 와도 물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예. 우리 대통령 한 분이 참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컸다. 아. 이것은 왜 그러냐면 중국이 현재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고 있는 외교 정책의 기조 예. 2로는 신형 대국이라는 개념을 외교 정책에 있어서 공식적인 용어로 등장시킨 거예요. 예, 예. 그 얘기는 뭐냐? 중국이 이제 과거와 같이 이런 그 조만한 국가가 아니고 예. 경제적인 수치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국제 정치 무대에서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버금가는 제2의 대국임을 선언하는 하고 싶어 했거든요. 예, 예. 그러던 것이 2010년도에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경제 대국 G2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군사 대국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멀었어. 사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빨라야 2030년도가 돼야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조금 중국을 신경 쓸 정도가 된다. 예. 아니면은 2050년 정도 돼야 예. 미국을 좀 따라갈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이게 수십 년이 남았다는 것이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얘기인데 예.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것은 그렇게 멀지 않다. 경제 대국이 불과 5년 됐으면 이제 군사 대국도 곧 따라간다. 예. 이런 의미에서 신형 대국의 의미를 단순한 외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 군사 정치적인 예.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행사로 만들려는 데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이런 예. 군사 대국의 입장을 선언할 때 빠질 수 없는 내용의 한 축이 바로 한국의 예. 동참입니다. 뭐냐? 아시아 중심 정책을 미국이 쓰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일본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북한을 앞세울 수도 없고 예. 어렵지 않습니까? 혼자 대항해야 되는데 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도 우리 한국과의 안보 협력,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하고 우리 대통령이 예. 2년 전에 예. 정상에 나올 때 안보 협력 대화를 내실하자. 그래서 청와대하고 중국 그 국무위원 간에 안보 저희 핫라인도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맞는 내실을 갖추자는 게 이번 열병식 참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은 곧 열병식 참석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 이런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한미 동맹 관계가 조금 너무 가까이 가는 걸 좀 견제하고 예. 또 특히 한미일 삼각을 통한 대중 견제도 좀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노렸던 구성이 것이다.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자, 내일 모레가 열병식이 있죠. 11시 정도에 아마 중국 CCTV를 통해서 생방송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베이징 분위기는 뭐 계엄령 분위기다 할 정도라고 하는데 뭐 두 분 다 중국 전문가시지만은 그 중국인들 숫자 좋아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맞습니다. 70주년 맞춰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미의 그 숫자로 가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다 표현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좀 준비했는데 좀 보시면 설명을 좀 네. 해주십시오. 이번이 15번째 열병식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1949년이었나요? 네, 49년에 예, 이제 예. 건국과 동시에 예. 이루어졌고요. 예. 그리고 중국이 매년 열병식을 하지 않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그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열병식은 예. 항일 전쟁 승리라는 제목에서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예, 열병식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49라는 숫자는 국가 원수 또는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국가 이렇게 네, 돼 있고요. 맞습니다. 저희는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숫자가 눈길을 가죠. 이 네. 51이라는 숫자인데 이 처음 참가하는 3군 이 여군 의장대원 이 숫자가 51명인데 정말 미모가 특출하고 178cm에 다 뭐 대졸 수준의 그런 분들을 뽑았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셨죠? 우리 차장님께서 뭐 이게 처음이라는데 여군 뭐 의장대도 얼마나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 보여주고 기본적으로는 여군의 참여는 아마 중국의 어떤 남녀 평등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예.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톤다운 시키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이고요. 좀 그리고 부드럽게.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그 65개의 그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모습들도 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그래요. 있습니다. 예, 많이 있죠. 여기서 예. 이제 숫자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예, 예. 내용 면에서도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군 예, 예. 처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예. 우리 박 대통령이 참석하잖아요. 예.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참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배려했다는 어. 이런 외교적인 해석도 충분히 그래요? 가능하다. 아, 네. 가능하다. 이제 또 추가적으로 121개 그 일보를 걷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길을 들고요. 예. 그거는 이제 청일 전쟁 이후에 121년 동안의 어떤 그 치욕을 이제 되새기자라는. 예. 왜냐하면 이번에 주제가 항일 전쟁 승리이기도 하지만 예. 그 일본의 치하에 대한 그거를 거울로 삼자라는 그런 주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121보의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네, 여군 의장대도 처음 참가하지만요. 시진핑 주석 들어서 첫 번째 열병식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외국 군대도 이번에 열병식에는 처음으로 참가한다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쓰리스타가 단장으로 하는 군사 대표단을 별도로 우리 대통령 행사와 관계없이 예. 또 같이 참관을 하게 되는 해서 거죠. 예. 저 열병식에 참관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말하자면 우리 대통령의 그 방중 의미를 아예 제대로 살려주자 예, 예. 이런 측면에서 큰 뜻에서 왜냐하면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인 위기라 하면 북한의 예, 예. 군사 도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 군의 어떤 그 중북 그런 동맹 조약에 의해서 예. 이런 개인 문제도 연관돼 있거든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중 양국 간의 군사 안보 협력 채널을 강화하는 것이 예. 현 정부의 대중 외교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예, 예. 이런 특징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이제 박 대통령이 특히 이번에 8.15 경축사를 계기로 해서 외교의 큰 방향 중에 하나는 현재의 분쟁보다는 미래의 평화에 방점을 찍는 예. 이런 방향으로 조금 시각을 상당히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사 참관단도 보내고 예, 예. 그렇게 이제 대승적으로 이 대중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듭니다. 이건 네. 차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천안문 성문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뭐 푸틴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래서 열병식을 이제 구경 참관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때 표정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다. 미국도 지켜보고 있고 같고 일본도 지켜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제스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또 박수를 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만큼 중요할까요? 의전에 있어서? 아니 물론 이제 뭐 이 대통령 행사라고 하는 예. 것은 그 나라 이제 그 외교의 가장 상징적인 꽃이거든요. 예. 최정상의 외교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정상 외교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 예. 과거에 아베 수상 만났을 때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주석이다. 그렇죠. 즉 정상 외교의 연주를 잘하는 인상 팍 쓰고 굳은 표정 기억나죠? 예, 예, 하고 예, 맞습니다. 옛날에 최용해 갔을 때 예, 1년 전에 예. 악수만 딱 하고 예, 예. 친서도 팍 던지는 식으로 하고 이게 정상의 한 수순이 이 모양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것이 어떤 외교의 의미를 갖느냐 이런 거가 국제사회의 큰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근엄한 표정을 짓냐 어떤 예. 표정을 짓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럴 때 헷갈릴 적에는요 예.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정상 외교의 기본이 있어요. 근엄한 표정, 중후한 모습, 국격에 맞는 그런 모양새 있는 예, 이 예. 정상 외교를 하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제 여성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미 취임 2년 반이 지내가지고 예. 우리 대통령도 정상 외교에 관해서는 뭐 세계 몇 째 안 가는 예, 아마 예. 선수급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하겠지만은 예. 그때 환경에 맞게 자연스럽게 우리 대통령께서도 예. 그런 그 아주 멋진 정상 외교의 모습을 대응하실 수 보여주다. 있다. 웃음을 웃을 때 웃어야 되는데 열병식에 참석하는 거 싫어한다 해서 꽉 굳어 있으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죠. 그렇죠. 자연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분장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예, 평화와 예. 통일 이런 거에 방점을 찍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참석하고 넉넉한 모습을 보이는 예.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얼굴 표정까지 신경 써야 될 정도로 그 천안문 성로에 많은 이목이 쏠릴 것 같은데요. 자리 배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시진핑 주석과 앞줄에 설 것 같고 네. 박 대통령 바로 뒤에 이 최룡해 노동상 비서가 배치됐다는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둘이 대화를 나눌 가능성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면은 연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정부에서 관련 부서의 어떤 관련자를 이제 접촉을 하는 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병식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주빈에 위치하고 그리고 그 다음의 위치는 좀 다르거든요. 예.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예, 더 예, 추가한다면 이제 앞뒤로 앉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언론에 예. 보도되거든요. 앞뒤하면 양 옆이나 자리에 근접 들어오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 가장 엄중한 그런 식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자리에서 어허. 그 정상이라고 하는 분들이 위상상 옆자리에 있는데 말 안 하면 그것도 뉴스거리예요. 예. 말을 너무 많이 해도 뉴스거리입니다. 우리 그거 과거 봤지 않습니까? 근데 뒷자리에 앉는 사람한테 뒷자리는 고개를 돌려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 고개를 들리는 것은 정상 외교의 어떤 이 프로토콜에도 맞지 않다.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설령 최용해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개인 관계를 떠나서 예. 남북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예. 이런 자연스러운 리셉션장에서 조우하는 기회에 서로 악수하는가 이런 말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은 예. 앞 뒷자리에서 바로 옆에 있는데 한마디 고개 돌려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는 통상적인 이런 친분 관계의 미팅하고 예. 정상 외교의 프로토콜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가 있다. 그래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김정은이 싶습니다. 중국을 못 가는 거죠. 사실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그 상황인데 그래서 촬영회를 보냈습니다. 또 동당 비서를 보냈는데 그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전에 1954년인가요? 그 네. 김일성이 그 모태동 주사하고 같이 찍었던 흑백 네, 사진을 맞습니다. 기억하는데 그 자리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신하게 되잖아요. 김정은이 그 모습 본다면 좀 어떻게 기분이 나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이가 아마 이제 뭐 기분이 네. 뭐 좋을 리는 없겠지만은 그 김일성이가 앉았던 자리에 대통령이 앉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제일 믿었던 중국한테 예. 아직까지도 이렇게 홀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아마 분노 조절 장애가 있잖아요, 본래가. 그렇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존심 상해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제 최용해를 보낸 거는 예. 본인이 못 가기 때문에 자연히 최용해 보낸다. 본인이 못 가면 자연히 보낼 사람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죠.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국가 원수의 그렇죠. 예. 활동을 하는 사람은 예, 김영남이에요. 예, 예. 지난 봄에 저 러시아 전승절 행사 때도 김영남이 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왜 김영남이를 안 보내고 최용해를 보냈냐?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 북한 나름대로 서로 북한 중국 외교 관계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이 있었다. 뭐냐? 최용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최현이잖아요. 최현. 예. 최현은 항일 빨치산 혁명 1세대. 맞습니다. 김일성이하고 아주 그냥 엄청 가까운 사이예요. 그 바람에 최용해가 지금 대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용해 하면 항일 빨치산의 피 DNA가 몸에 흐르고 있어요. 지금. 예,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아까 김일성 항일 빨치산 최용해 최현이도 마찬가지. 맞아 떨어지는 네,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번 그 행사가 또 항일 그런 행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피를 같이 나눈, 예. 함께 피를 흘린 이런 동지의 정신을 중국도 김정은이 못 그러니까 갔지만 북한도 전략적으로 촬영회를 보낸 왜냐하면 거네요. 너무 확 안 보려면 아예 집 밖으로 내쫓으면 되는데 예, 예. 내쫓으려고 앞마당에 내놓은 상태거든요. 김정은이를. 그러니까 그냥 울타리 밖으로 내몰기 전에 예. 최용해 정도는 와 해서 우리 컨셉에도 맞고 이 정도로 배려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예, 예.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동북아에 대한 야망과 리더십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중국 내부에서는 어떤 인물로 평가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뭐 인기가 절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서민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도 있을 뿐만 예, 아니라요. 예. 그리고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중국의 꿈입니다. 보통 이제 중국어로 중구어몽이라고 보통 예, 예, 얘기하는데요. 그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100년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 공산당 창당 때 예. 소강 사회를 이루겠다. 그 소강 사회는 기본적인 생활 양식이라든지 어떤 수준을 달성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100년은 이제 중국의 어떤 건국 100년을 맞이해 가지고선 중국의 어떤 위상 예. 이거는 모두 다 중국의 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마 중국 사람들이 어느 시점보다도 예. 더욱더 어떤 자긍심을 느끼고 예, 그리고 예. 국제적인 위상이 증가됐다라는 거를 아마 목격할 수 있는 예. 뭐 최고의 그런 기회를 시진핑이 만든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마지막으로요, 차장님 지금 이제 중국 방문이 이제 내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수 신문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이 명성황후를 비교해서 사실은 정말 안 좋은 모습의 이 내용을 실었어요, 기사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아무리 서운하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산케이 신문은 이게 산케이 신문이 본래 약간 좀 그런 예. 아주 강한 극우 예. 성향의 그렇게 이제 보도를 보이는 게 특성인데 예, 예. 아무리 그랬다 손 치더라도 예. 이거는 이제 언론사로서의 그런 품격에도 안 맞고 또 일본이라고 하는 어떤 국격에도 맞지 않는 예. 이런 이제 그 글을 이렇게 게재했는데 예, 예. 아마도 이제 산케이 신문이 우리 대통령을 폄훼한 걸로 우리 검찰 이제 조사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서울지구부장 예, 지난번에 그랬죠. 서울지구부장. 예, 예. 그런 데 대한 상당한 그런 복수 심리가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일본 정부를 통해서도 예.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아. 또 이 신문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다양한 종류를 통해서 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 경고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그리고 정가림 호수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